아, 너무 싫어. 아, 이거 계속 봐야 되나? 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정답은 마음속으로 참을인을 3번 그리고 있습니다. 아, 숨소리가 들리신다고요? 제가 숨을 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이번 사기 재밌어요? 다행이네. 근데 그거 끝났어. 지복행은 이제 안 해요? 지복행 재밌었는데. 지복행 그 선마태한님이랑 22기 영숙 씨 나오는 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아주 혈압이 쫙쫙 오르잖아요. 그거 보면 선마, 미스터, 킴, 용담 빌런들의 활약이요? 아, 용담 씨 빌런이에요? 용담 씨는 그래도 사랑에 솔직한 바보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선마태한님도 약간 좀 자아성찰해가지고 빌런에서 벗어나신 거 아니었나? 근데 빌런이 돼요? 야, 선마태한님은 좀 의외인데 정신 차리신 줄 알았는데 정신 못 차렸어요? 선마태한님?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지 않나? 근데 좀 안타까워 선마태한님은 진짜. 그렇죠. 옆에 진짜 좋은 친구가 좀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좀 안타깝죠. 이래서 사실 좋은 친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옆에서 이제 직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으니까 온갖 식기류로 꽹과리 사물놀이를 해도 모르는 거지 뭐. 점점 심해지세요. 선마 미스터킴 모두 다. 아 진짜요? 개꿀잼이겠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나솔 사계 골싱 특집 7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선마태하님 얼굴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얼굴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저 웃음이 나죠? 아, 이게 사람 얼굴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웃음이 나네. 자, 솔로분들이 비 오는 가운데 일렬로 야외에 쫙 서 계시네요. 남자들이 낮에 한 결정대로 데이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장미입니다. 아, 장미 씨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장미 씨의 뒤를 따라오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아, 근데 장미 씨는 이게 자신감이 없는데 이게 악순환이야, 사실.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람이 조금 어두워지고 다운이 되는데 어두워지고 다운이 되니까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또 떨어지지. 이게 계속 무한 악순환이거든요. 장미 씨는 한번 그 마인드 세팅을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 옷도 지금 보면은 시꺼매 그냥. 안 그래도 비도 오고 밤인데 뭐 보이지도 않겠어. 자, 두 번째 순서는 백합 씨입니다. 백합 씨 직업이 언어 재활사라고 나오는데요. 되게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 아, 22기 상철 씨가 해벌쭉 웃으면서 바로 백합 씨를 따라 나서네요. 두 분은 뭐 거의 지금 서로가 서로한테 사랑에 빠졌죠. 장민님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아쉬워요. 뭔가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장민님이 가지고 있는 본판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뭐 스타일링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위기가 조금 아쉬워. 꾸미고 이렇게 하면 되게 예뻐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아쉬워 장민 씨는. 그리고 두 분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22기 상철 씨는 계속해서 더 나오는 사람 없나? 1대1 데이트가 확정이 된 게 맞나? 계속 뒤를 쳐다보면서 확인했다고 굉장히 수줍게 얘기하시고요. 백합 씨도 비가 오는 바람에 뒤에서 상철이가 걸어올 때 그 발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았대요. 백합 씨 참 인상이 좋으셔, 진짜. 술만 조금 자제하시면 완벽하겠죠? 저번에 선마가 장미를 밀어내느라고 종교까지 버리던데요. 아, 그런 거였어요? 이게 저 그 무슨 대화인지는 기억이 나거든요. 아, 너무 웃기네. 막 선마태아님이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가 되게 신실한 줄 알았는데 사실 저 나이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그게 장미를 밀어내려고 종교를 버린 건가요? 야, 선마태아님 같은 분이 종교를 버릴 정도면 야, 이거는 진짜 아, 진짜 웃긴데. 아, 새로운 관점인데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했어요. 뭔가 저는 선마타님이 그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저 그렇게까지 막 종교에 매몰된 사람은 아니에요라고 약간 장미를 향해 얘기하지만 대중을 향해 얘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장미를 밀어내려고 종교를 버렸다라는 해석이 또 가능하군요.
장민님 괜찮은데. 그니까요. 장민님 참 괜찮으신데. 아니 독실한 신자에서 나이롱으로. 아 그니까요. 아니 솔직히 22기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선마태하님이 얼마나 그 종교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진심이신지. 22기 영숙 씨랑도 그 종교 문제 때문에 결정적으로 좀 틀어졌잖아요. 계속 좀 기독교적인 색깔을 강제로 입히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22기를 봤다면은 손마태아님이 나이롱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법한데 쉽사리 그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22기 때만 해도 필사하고 막 독실한 신자. 그니까요. 맞아. 22기 그러니까 종교 싫어 싫어 영숙 씨한테 굳이 그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선물을 줬잖아. 저 그거 보고 진짜 혀를 내둘렀거든요. 제 주변에도 기독교인 분들이 있는데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아우 저 나이롱이에요 이래 버리니까 저는 약간 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저런 해석이 가능하네. 반대로 장미는 본인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선마한테 맞춰주더라고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게 이제 주일 예배만 간다는 뜻이죠. 근데 보통은 그 정도, 보통 한 8, 90% 정도는 저 말씀하신 썬데이 크리스천 아닌가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 분들의 그 기준이 되게 높은 것 같아. 저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그 기독교인 분들은 나는 일요일만 가는 나이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기를 낮춰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돌리님 교회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요즘에 교회를 좀 갑니다. 저 원래 무신론자하고 무교였는데 그나마 좀 불교의 교리가 마음에 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좀 교회를 나갔어요. 그냥 제 자의적으로 지복행에서 욕 먹는 거 회복하려고 나온 듯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물을 좀 먹었잖아요. 선마태아님도 그러니까 지복행까지 하면서 아 이제 좀 이해를 한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방송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구나라고 계산이 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유튜버고 이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꽤 몇 년 하다 보고 그러니까 느낀 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이미지로 보여줘야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면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꾸며진 거는 티가 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제가 온갖 있는 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막 대단히 뭐 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손마태아 님도 차라리 22기 지복행 때 그 자연스러운 모습 어찌 보면 약간의 그 찌질하고 좀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좀 귀여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계에서는 너무 이렇게 대외적인 이미지를 좀 쇄신하려고 하는 게 저도 좀 보여서 그게 좀 억지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게 그 계산하는 것도 선만은 보여요. 그렇죠? 좀 보이죠. 그렇죠. 바로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보인다니까요.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구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굉장히 연출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영상을 찍고 있다가 뭔가 좀 큰 깨달음을 얻었죠. 저도. 장미님이 귀여웠대잖아요. 그때 여자끼리 얘기할 때. 그랬나요? 저 무슨 장면인지 죄송한데 좀 기억이 안 나긴 하네요. 장미님이 선마태아를 귀엽다고 했어요? 근데 장미님도 보면은 자신감이 없잖아요. 근데 자신감이 없으려면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려면의 반대급부로 자신감이 없으려면 성공한 기억들이 많이 없어야 자신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미 씨도 경험이 많은 것 같진 않아. 그러다 보면 이제 선마태아 같은 분이 귀여워 보일 수도 있죠. 장미님 같은 분 만나기 힘든데. 근데 제가 뭐 장미님의 외모적인 얘기는 좀 했었거든요. 잘 꾸미면은 정말 한 끗 차이로 되게 예쁘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장미님 인성은 좀 어때요?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인성도 괜찮으신 분인가? 국화랑 장미님이랑 선마에 관해 얘기했어요. 좋은 사람 같아요. 너무 안 꾸며요. 장미님 무던한 사람 같아요. 근데 너무 안 꾸미시긴 해. 근데 또 역설적으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렇게 안 꾸미시고 조금 인간으로서 말고 여자로서 좀 대외적으로 인기 없는 분들이 만나면 또 진국인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을 해도 되게 잘 살아.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결혼이 힘들죠. 이제 아무래도 조금 성사가 되면은 잘 헤쳐나갈 수 있는데 성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감정에 큰 기복이 없어 보여서 편안해 보인다고. 근데 약간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약간 그 장미 씨 보면서 약간의 좀 우울감 같은 것도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조금 더 사람을 조금 매력이 없어 보이게 하는 것도 있죠. 자, 다음 순서입니다. 튤립 씨네요. 튤립 씨도 조금 안타까운 참가자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 어쨌든 자제분이 있잖아요. 튤립님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약간 밑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너무 보여서 조금 안타까워. 튤립님도. 저도 안 꾸미는 편이지만 꽤 신경 쓰고 나가는 건데 다들 왜 이렇게 안 꾸미냐고 새 옷 입고 나갔는데 안타깝네요. 참 제가 웬만해서 말문이 안 막히는데 이거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문이 좀 막힙니다. 저도 저럴 때가 있어요. 뭔가 되게 신경 쓰고 나갔는데 오늘 좀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 그래, 그쵸?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침에 뭔가 이렇게 중요한 뭐 데이트라든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게 유리 같은 데다 나를 비춰봤는데 이미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장미님, 튤립님 두 분 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메롱이님 저도 그래요. 우리 테토녀인가요? 아이고 근데 정말 안타깝게 우리 안타까운 튤립님 0표 확정입니다. 근데 튤립님 괜찮은데 뭔가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되게 헌신적으로 잘하실 것 같은데 튤립님. 자 다음 순서는 국화입니다. 아마 국화 씨한테 많은 남자들이 따라가겠죠? 국화 씨가 나서자마자 미스터 킴님이 막 그냥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들썩들썩 거립니다. 바로 미스터 킴님이 또 바로 그 따라 나오네요. 아이고 그리고 선마태아님도 국화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 게 결국은 얼굴인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거 어쨌든 국화 씨가 뭐 예쁘시잖아요. 결국은 얼굴인가 싶기도 하고 유일하게 자녀가 있어서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니까요. 튤립님이 참 그 점이 안타까워. 근데 은근히 미스터 킴이랑 선마태아님이 되게 신경전이 좀 있는데요. 아니 이게 미스터 킴, 선마태아 이렇게 두 분이 신경전을 막 해요. 국화 씨를 가운데다 두고. 근데 뭔가 이렇게 치열한 접전이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둘이 좀 꼴값을 떠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네. 저는 사실 국화 씨가 이 두 분 중에 하나를 선택할 확률 되게 낮다고 보거든요. 한 20% 미만? 둘이 참 찌질하다고요. 반박은 못 하겠네. 그리고 미스터 킴님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미스터 킴님은 진지하게 뭐 다대일을 예상은 했지만 상대가 22기 영수 형님이라서 오히려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약간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깔보는 느낌? 내가 제 정도는 이기지 않나? 근데 서로가 서로를 되게 깔보고 있는 느낌이 재밌는데? 원래 그 고수들끼리의 1대1 대결보다 원래 그 찔밥 싸움이 더 재밌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 그래서 미스터 킴님은 오케이 좋아 22기 영수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선마태아님이랑 미스터 킴님이 붙어서 싸워서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이겨도 국화 씨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쵸? 승자가 없는 싸움이죠. 무슨 자신감일까요? 그니까요. 나 진짜 이게 이런 얘기 할 때 웃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리네 그냥. 오케이 선마태야 오히려 좋아. 내가 돋보일 수 있어 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깔보는 이게 너무 재밌는데 미스터 킴은 참 볼수록 밉상이라고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밉상? 그러니까 뭔가 그 진짜 직설적으로 직진의 언어로 사용하면 그러니까 밉상이라고 해도 뭐 크게 넘치거나 모자라지는 않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 밉상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약간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이지 않아요? 저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 낯설 사계를 한 편의 드라마나 극이라고 보면 영화라고 본다면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야. 저는 되게 높은 점수를 줍니다. 웬만한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이 정도 입체적인 캐릭터가 없지 않나?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사람? 보는 입장에서. 자, 다음은 선마태아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 선마태아님은 굉장히 평온한 얼굴로 제가 국화님을 골랐는데 미스터 킴님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잔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라고 얘기를 하네요. 뭘까? 저 잔인한 생각이라는 게 너무 궁금한데요. 아니 근데 진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둘이 싸워서 둘 중에 하나가 이긴다고 해서 국화 씨가 고를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김칫국을 되게 좋아하시네 두 분 다. 주는 거 없이 싫은 스타일이다. 그냥 싫은 스타일이다. 손마태야 인터뷰 오고 터졌네. 이제 둘이 너무 웃기잖아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둘 다 그냥 난리가 났어. 손마태아님은 또 진중한 표정으로 이제부터는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너무 웃겼어. 이 미스터 킴님이랑 손마태아님이 자강두천이 너무 웃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용담 씨의 차례잖아요. 근데 용담 씨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드라마가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막이 조금 이상한 자막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이라 반전무. 배부른 소리 하는 용담이다. 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뭐지? 치열한 꼴등 싸움.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서 이겨봐야 그러니까 몇 명이 5명인가 남자? 그러니까 5, 6등 결정전이잖아 사실. 근데 경수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게 쌈배 형이죠. 아니야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간에 마지막 용담의 차례입니다. 둘 다 나가겠지 뭐. 28 영수 쌈배 형 둘 다. 아니 28 영수가 용담을 따라 나왔는데 MC분들이 28 영수를 이야기상이라고 부르네요. 뭐 일본인인가요? 근데 입에 감기긴 하네 이야기상. 근데 쌈배 형이 뒷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안 나가고 있고 용담 씨가 뭐예요 빨리 와요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쌈배 형이 가만히 있는데요. 뭐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설마 뭐 선택 포기는 아니구나. 잠시 고민하다가 쌈배 형은 출발했습니다. 근데 쌈배 형이 지금 약간 마음이 국화한테로 떴잖아. 그쵸? 이 선택은 아까 낮에 한 거고. 뭔가 고민이 있었나 보다 쌈배 형도. 아이고 근데 용담 씨는 더럽게 거들먹거립니다. 용담 씨가 멈췄는데도 쌈배 형이 계속 앞으로 걸어가니까 제가 멈추면 멈춰야죠 라고 꼴값을 떨고 있는데요. 느낌이 벌써 안 좋다 그쵸? 느낌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용담 씨는 자꾸만 장난을 칩니다. 한 걸음 가다 멈추고 쌈배 형이 나를 따라 멈추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좋지 않죠 이런 거. 지금 왜냐면 쌈배 형은 안 그래도 지금 약간 걸리잖아 국화 때문에. 얼씨고 용담 씨는 막 한 걸음 가다 멈추고 두 걸음 가다 멈추고 막 뛰어가서 멈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야기상이랑 쌈배 형 둘 다 뭐 귀엽게 봤다고 하긴 하네요. 이게 귀엽나? 귀여울 수가 있나? 나는 좀 킹받는데. 그리고 용담 씨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뭐 충분히 예상을 했대요. 둘이 올 줄. 그래서 뭐 상 받을 걸 미리 알고 수상 소감까지 준비한 셈이었다. 세레머니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쎄한 느낌이 들죠. 역시나. 근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저런 얘기를 자기가 하냐? 근데 뭔가 저런 잡은 물고기라는 스탠스는 진짜 별로고 지양해야 되는 건데 그쵸? 잡은 물고기일수록 더 잘해줘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저렇게 물고기 잡아놨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저렇게 오만방자하면은 큰 코 다치죠. 용담은 사람이 적당히가 없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극과 극을 오가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선택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튤립 장미만 고독 정식을 먹게 됐네요. 이 야밤 데이트는 족발과 막걸리라고 하네요. 첫 번째는 국화 팀입니다. 미스터 킴과 선마태야네요. 근데 미스터 킴님이 앉자마자 나이로 공격을 합니다. 형님이 저보다 4살 위시니까 형님을 먼저 따라 드리겠다. 그리고 곧 있으시면 50이죠? 라고 나이 공격을 하네요. 근데 4살 차이면 본인도 뭐 40대 중후반 된 거 아니야?
뭐 큰 차이도 아닌데 굳이 뭐 나이 공격을. 근데 저는 또 지금 선마태한님을 지금 또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시잖아요. 선마태한님 실제로. 근데 역시나 22기 때부터 변함없이 저는 선마태한님을 보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선마태한님은 연애만 하시면서 사시는 게 잘 맞을 것 같아. 결혼이랑 잘 맞는 사람 같지는 않아. 어이구 그리고 미스터 킴님이 자꾸만 그 나이 얘기를 해요. 어 선마 형님 정도면은 국화 씨랑 띠동갑 두 바퀴 아니에요? 막 이런 드립을 치거든요. 아 근데 본인이 되게 어리면 모르겠는데 본인도 나이 되게 많지 않아? 국화랑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자기는 뭐 얼마나 어리다고 이렇게 나이 공격을 해? 저급하네. 고급 기술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너무 불쾌했어요. 남 깎아내리는 유머 진짜 싫으네요. 그렇죠. 남을 깎아내려서 웃기려면은 뭐 얼마든지 웃길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서 웃기기가 어려운 거고 그게 고급 유머죠. 그러니까 미스터 킴님이 뭐 본인이 유머 감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저런 거는 유머 감각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불쾌하지 솔직히.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정말 미스터 킴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얘기긴 한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남자잖아요. 좀 조심스럽긴 하다 이런 얘기. 근데 20대 때까지는 이런 친구들도 만나서 놀거든요. 근데 30대부터는 약간 미스터 킴님 같은 분은 무리해서 좀 도태가 돼 사실. 이렇게 남 깎아내리고 하는 스타일의 친구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좀 도태가 돼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고 미스터 킴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뭐 친구가 그다지 많을 것 같진 않아. 이 짧은 장면 하나만 봐도 조금 안타깝네요. 약간의 외로움이 상시 이렇게 장착되어 계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본인은 농담인데 다른 사람 기분 나쁜 그런 스타일. 그렇죠. 보리하루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근데 미스터 김님은 술도 못 드신다면서 막 막걸리를 원샷을 하네요. 그러니까 무리하는 거야. 너무 바람이 들어갔어 지금. 텐션도 억텐이고. 왜 저러냐 진짜. 너무 불쾌하다 진짜. 짜증이 확 나네. 미스터 킴님이 족발을 막 젓가락으로 찢었어요. 그러니까 선마태아님이 왜 이렇게 족발을 세게 찢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스터 킴님이 이게 탄력이 엄청 좋네요 족발이 형님 피부랑 다르게 이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개그라고 치는 거야? 친구 진짜 없을 것 같은데 미스터 킴님. 어떻게 이런 드립을 쳐? 불쾌해 진짜. 씨. 제가 봤을 때는 피부 탄력은 솔직히 선마태아님이나 미스터 킴님이랑 비슷해요. 4살 차이라며. 이 나이쯤 되면 4살 차이 뭐 큰 것도 아니구만. 안 맞은 게 다행이다. 그쵸? 선마태아님이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셨고 술을 드시는 분이었다면 이거 주먹 나가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싸우자는 거야, 솔직히. 이건 인신공격이지, 솔직히. 그러니까 심지어 웃기지도 않음. 그쵸? 웃기기라도 하면은 아니 근데 이거는 웃겨도 불쾌해. 아직 더 남았다고요? 그래요? 짜증이 확 나네. 근데 그래도 선마태아님은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아이고, 근데 국화 씨도 웃기는 하는데 뭔가 약간 선마태아님 눈치를 좀 살펴요. 그러니까 국화 씨가 보기에도 이건 좀 선 넘은 건데 선마태아님 괜찮으신가 하고 지금 보는 그 관찰하는 게 좀 보이죠. 어우, 감자전이랑 오징어 순대네, 맛있겠다. 강약 약강 스타일 영업직인 게 딱. 영업직이세요, 미스터 킴님이? 아니 근데 영업직이 어떻게 강약 약강을 해?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사람 많이 대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밖에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인데요. 근데 이 진흙탕 싸움에 선마태아님도 참전을 합니다. 이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이 속초에 오게 되면은 또 생각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마태아님은 저도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미스터 킴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라고 또 받아칩니다. 뭐 이 정도면은 좀 신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한 거에 비해서는. 국화가 너무 웃으니까 웃긴 줄 알고 계속 저러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들 그 무리에서 이런 사회적인 사교 모임을 많이 갖고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즐겼던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대화를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웃으면 마냥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경험이 없는 그 찔밥이랄까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손마태아 님도 좀 여유가 없다. 그쵸? 상대가 나를 저급하게 공격한다고 해서 손마태아 님도 이렇게 하면 저는 얻어갈 게 둘 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미스터 킴 님이 계속 공격을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여유 있게 넘어가면 차라리 저는 국화님한테 손마태아 님이 더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국화 씨한테 전혀 어필이 될 수가 없죠. 그냥 불쾌한 자리로만 기억이 남겠죠. 저게 웃긴가? 왜 웃지? 그니까요. 근데 국화 씨도 계속 웃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민망해서 웃는 것 같아요. 이 서로 분위기 민망해지지 않게. 그리고 미스터 킴님은 또 짜증나는 얘기를 해요. 아우 공격 좋대요. 근데 아직 약하니까 더 공격해달래요 자기를. 미스터 킴님 일로 한번 와보실래요 저한테? 제가 진짜 매운맛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혀로 또 사람을 잘 패거든요. 저한테 한번 와보시면은 아주 그냥 더 들어와 약해 아주 그냥 영원히 이 소리 못하게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미스터 김님은 또 그냥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 계속 공격해보래요. 내 진피층을 한번 뚫어보래요. 제가 뚫어드릴게요. 일로 한번 와보세요. 아, 너무 싫어. 왜 저래 진짜. 와, 진짜 최악이다. 아, 제가 지금 장면을 봤으니까 이제 장면에 대해서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와, 이거를 내가 방금 본 거를 여기서 재가공을 해가지고 내 입으로 뱉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해 지금. 와, 내 입으로 똥을 뱉는 기분이야 지금. 너무 불쾌해. 제가 방금 어떤 장면을 봤냐면요. 쌈배 형이 낮에 이미 용담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데이트에 참가를 못했다. 원래는 국화한테 관심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미스터 킴님이 와 용담 씨한테 되게 감사하다. 강력한 경쟁자인 쌈배 형이 그리로 갔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내 옆에 약한 경쟁자인 선마태야만 남았대요. 비위가 상해. 이 얘기를 내 입에 담았다는 사실이 비위가 상합니다 지금. 진짜 짜증나네. 난 이게 저희를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국화 씨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화 씨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화한테 나를 어필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어필이 돼요? 나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오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주말 오늘님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장면이 너무 짜증이 나네. 미스터 킴 왜 저래 진짜. 아니 본인이 제일 먼저 속어 대상이구만. 그니까요. 굳이 순번을 정하자면 미스터 킴이 꼴찌잖아 사실.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 아니에요? 나소사기 패자 부활전이 아닌 패자 결정전. 그니까. 그리고 계속 지금 미스터 킴님이랑 선마태아님이랑 티키타카를 하면서 불쾌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굳이 뭐 입에 담고 설명을 드릴 만한 장면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여자 신입사원 앞에다 앉혀놓고 그 부장님 둘이서 그 말도 안 되는 재밌대가리 없는 티키타카 하고 앞에서 신입사원은 억지로 웃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딱 불쾌하다 불쾌해.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그막 약간 영포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전형인 것 같아. 너무 불쾌하다. 미스터 김 캐릭터 진짜 입체적이군요. 그렇죠? 매달려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화 씨가 자리를 내어준 건 아닌데 미스터 킴님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긴 하죠. 미스터 킴은 최연소 정신 연령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정신 연령이 대단히 성숙해 보이진 않아요. 29 광수랑 비슷한 경우인 듯. 제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잠깐만요. 29 광수가 누구였는지 지금 검색 좀 해볼게요. 29 광수 이분 어, 크게 다르진 않네요. 굳이 정말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딱 미킴님이랑 광수님을 딱 대변하는 한 단어를 고르자면 정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찌질.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 비유가 찰떡이었다. 부장님 둘의 신입사원. 그니까요. 신입사원은 이게 사회생활 하느라고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억지로 웃어주는 건데 너무 불쾌해. 둘 다 말도 안 되는 티키타카 지금 불쾌한 티키타카 하면서 자기가 속으로는 아싸 내가 지금 1점 득점했네. 아싸 지금 뭐 2점 득점했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여기서 승자는 아무도 없는데 다 패자일 뿐인데. 이거 계속 봐야 되나? 와. 미스터 킴은 얘기합니다. 형님 근데 제가 지금 되게 살살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선마태아님 곧 요실금이 오실 나이라. 와, 와, 뭐 2026년 이제 2월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올해 들은 이야기, 올해 본 장면 중에 제일 불쾌해요, 진짜. 와, 와, 말문이 막히네. 요실금이 와, 이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아, 진짜 싫다.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싫어요. 더러운 드립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통은 좀 꾸며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못생긴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은 뭐 외적으로 상대방한테 뭐 강한 호감을 주기는 조금 힘드시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더러운 드립이야. 저게 맞아. 보기 힘든 더러운 드립. 그러니까 저런 단어로 누르고 싶을까? 그니까요. 저게 근데 누르는 것도 아니지. 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두의 머리채를 잡고 그냥 똥통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같은 회사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싫을까. 근데 뭐 너무 우리 깊게 빠지지는 맙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오죠. 네, 그만하죠. 너무 이렇게 맹목적인 비난은 하지 말도록 하죠.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는 무례함의 극치. 좀 무례하긴 하네요, 확실히. 아유, 근데 영수 씨는 그냥 웃어주네. 아니 근데 국화도 막 계속 웃어주거든요. 이거 웃어주면 안 되지. 이게 선은 좀 그어줘야 될 것 같은데. 선마님이나 국화님 둘 중에 한 분이 근데 그거는 조금 좀 선 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는데 웃기만 하네. 메롱이 체제님 뒤에 또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와, 진짜 대단하다. 경수처럼 할 말은 해야 해요. 그쵸? 할 말도 못하면 그거는 참아주는 게 아니라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아이고, 그리고 미스터 킴은 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선마태아님을 우쭈쭈 추켜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이 형님이 가진 장점과 매력이 나한테는 없는 것들이래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저는 국화 씨는 관심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신입사원은 관심도 없고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그냥 부장님 둘이서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별로네, 내가 별로네. 아, 짜증만 난다, 짜증만. 그걸 또 웃기다고 웃는 국화도 참 아무 생각 없이 리액션 해주면 안 되는 거. 저 때는 정색해주는 게 맞죠. 그쵸? 무대응은 동조나 마찬가지다. 맞아요. 할 말은 해야 조심해서 저런 식으로 안 하죠. 그쵸? 참을수록 참을 일이 더 생긴다. 명언이네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미스터 킴은 또 얘기합니다. 알게 모르게 선마태아님이 나쁜 남자의 향이 살짝 난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국화 씨도 그에 동의를 합니다. 나쁜 남자 느낌이 난대요. 근데 이게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선마태아님은 너무너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나쁜 남자라는 느낌보다는 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의 느낌이 좀 있어. 저는 지옥행 보고 좀 느꼈거든요. 좀 나쁜 구석이 있어. 그냥 뭔가 나쁜 남자라고 하면은 약간 남자로서 연애 시장에서의 남자로서의 매력을 대변하는 그런 용어라면 나쁜 사람의 느낌이 좀 있어. 선마태아님이. 남의 말을 너무 안 들으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좋은 사람이 되셨겠지만 나쁜 사람의 느낌이 좀 있었다. 국가는 자기 이미지 생각해서 과하게 호응해 주는 것 같음 전반적으로. 근데 뭐 이해는 해요. 카메라 앞이니까. 카메라 앞에서 뭔가 딱 분위기 잡고 그거는 선 넘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겠죠. 카메라 앞에서. 아 이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국화 씨가 좀 선 넘는 얘기를 해요. 뭐 선마태아님 잘은 모르지만 학창 시절에 주변에서 여자들이 손마태아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소갈이를 많이 했을 것 같다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올해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어이가 없는데? 손마태아님을 흠모해서 소갈이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손마태아님이 인기가 많아서 주변 여자분들이 그 얘기도 못하고 소갈이를 했으면 손마태아님이 지금과도 같은 그런 연애관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야 이거 뭔 얘기야 이게? 이순재 님이 생각나요. 못난 놈. 국화 씨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네요. 선마태아 님이 뭔가 그 정서적인
깊은 교감이 안 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진심을 알 수가 없대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22기나 지복행에서도 나왔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좋대. 그리고 얘기를 되게 잘 들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기 영숙 씨가 내일 아침에는 뭐 스크램블 에그 먹자 했을 때 손마태아님 그래 그래 스크램블 에그 먹자라고 해놓고 다음날 만두밥을 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정서적인 교감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해놓고 사실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님이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의 진심은 뭐야?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선마태아님이 솔직히 나도 그런 점을 알고 있고 노력해도 쉽지가 않더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욕심을 버리면 되거든요. 선마태아님이 내가 여자한테 잘 보여야겠다라는 과도한 욕심이 있어. 저는 그게 연애에 있어서는 거품이고 기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걷어내야 돼. 진짜 마음 대 마음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진심이 오갈 수 있는 건데 선마태아님은 이성을 대할 때 자신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과도하게 액션을 취하고 친절하게 해야만 이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심이 오갈 수가 없어. 기름기가 너무 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 그래 스크램블 에그 먹자 먹자 들어주는 척만 하는 거잖아. 실제로 듣진 않고. 그게 무슨 노력이야. 노력이 아니지. 자기가 잘 보이려고 이미지 관리하는 거지. 친절한 남자라는 자기한테 취한 거지, 그거는. 그쵸? 제 얘기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말이 안 통한다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최악이지,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이상의 나쁜 게 없다고 봐요, 저는. 들어주는 척 하는 거. 들어주는 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최악이죠. 그래서 국화 씨는 그런 면에서 영수가 나쁜 남자였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남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놈이야. 영수는 연애할 때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용담님 논란 터진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모르는 내용인데요. 무슨 논란이 있나요? 근데 뭐 그 논란이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이게 낯솔 사계 이 프로그램을 벗어난 내용이라면 저는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이 나는 솔로도 그렇고 낯솔 사계도 그렇고 이 안에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을 저는 못하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이 안에서 벌이는 일은 예를 들면은 뭐 선마태아님 같은 경우는 22기 영수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극이 끝나고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것에서는 저는 나는 솔로의 영향이 닿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다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나는 솔로 나가고 나솔 사귀어 나가면 이분들보다 뭐 잘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재미있는 예능의 한편으로 보고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사적인 거에서 터지는 그런 논란은 뭐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전 기수 남자 중 22 영수, 23 광수 볼 때 가장 제 이성을 잃고 욕한 것 같다. 근데 근데 그 22기 영수 씨, 그 손마태님은 그래도 약간 귀여운 맛은 있어. 그러니까 보면은 답답해, 가슴이 먹먹해. 고구마를 마실 것 없이 고구마를 계속 먹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손마태님은. 근데 23기 광수 씨는 좀 괴를 달리하긴 해. 괴인이긴 하죠, 그분은. 예전에 뭐 지금은 삭제가 됐지만 예전에 제가 올렸던 나는 솔로 티어 메이커에서 23기 광수 씨가 1등이었습니다. S 플러스급이었어요. 그분은 이 이후로도 그분처럼 우리한테 큰 재미를 주는 참가자가 있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정말 대단한 활약이었죠. 그러니까 약간 삼국지에 보면은 그 조자룡이 조조의 백만대군을 뚫고 유비의 아들 아두를 구출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솔로 모든 기수 모든 캐릭터를 통틀어서 23기 광수는 거의 조자룡급이다. 혼자서 백만대군을 뚫고 아두도 구해올 수 있는 대단한 장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보면은 착하게 살라고 주입이 너무 돼서 겉으로는 그런 모습인데 자신의 내면도 잘 모르는 상태.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었어요. 저는 그것 동의는 합니다. 뭐 근데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
선마태아님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방송에 비친 모습을 자기가 이제 3자 입장에서 보면서 지금은 좀 느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예 모르셨어. 자기가 되게 괜찮고 젠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미스터 김님의 인터뷰로 화면이 전환되는데요. 아주 그냥 국화 예찬론이 시작됩니다. 국화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나쁜 아이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국화 씨가 다 보고 있어서 대단하다 이 여자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이게 약간 역설적인 게 국화 씨가 그렇게 예리하게 이 사람의 매력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여자라면은 제일 손해 보는 게 미스터 킴님 아니에요? 국화 씨가 미스터 킴님 말대로 사람을 정말 잘 간파하는 사람이라면 미스터 킴님은 지금 비상이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비상이잖아. 그리고 갑자기 장면은 다시 데이트 장소로 돌아오고요. 미스터 킴님이 뭐 중국 고사 얘기를 합니다. 천리만은 항상 있지만 백락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리마라는 게 뭐 잘 달리는 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백락이 뭔지 모르겠네. 음, 천리마가 될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진가를 알아봐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래요. 처음 들어보네. 그래서 미스터 킴님이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또 국화 우쭈쭈입니다. 우리가 천리마라면 국화님이 백락이래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게 꼭 이렇게 연애 잘 못하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한 우쭈쭈 해주거든요. 너는 너무 대단해. 너는 너무 빛이 나. 너는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해야만 자기가 여자한테 매력이 어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근데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남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연애가 성사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에 제대로 된 여자들이 넘어올까? 저는 그 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 킴님이 하는 거는 진짜 무슨 뭐 종교에서 신을 섬기듯이 너무 국화 씨를 막 신성시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 솔직히. 좀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거든요. 국화 씨 정도 그리고 연애 사회 짬밥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를 막 과도하게 신성시하고 막 섬기려고 하는 남자 그거를 간파를 못 하겠어요? 눈치 바로채지. 아, 이 남자 뭔가 경험도 많이 없고 좀 쎄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나는. 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국화 씨는 키야 빌드업 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국화 씨를 너무 과대평가했군요. 그 나물의 그 밥인가? 좀 안타깝네. 아, 좋았대요. 이 드립 완전 인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마태아님도 뭐 또 동조를 해주네요. 경쟁자긴 하지만 이 드립은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스터 킴님은 나에게 있어서 국화는 백락 같은 존재고 그래서 정말 잘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뭐 좋아한다고 해서 다 사귈 수 있나요? 잘해야지 사귀고 싶으면. 아, 그리고 또 선마태아님은 또 과도하게 스윗한 얘기를 또 해줘요. 국화님 사계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또 이딴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매력 없다. 진짜 진짜 매력 없다. 그리고 선마태아님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번 데이트에 대해서 선마태아님은 이렇게 총평을 하시네요. 경쟁 자체가 없었던 것 같대요.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더럽게 싸운 거 아니야 방금 둘이? 영수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대요. 그 느낌이 뭐냐면 서로 페어 플레이 하자는 느낌이 왔대요. 그래요? 완전 진흙탕 싸움인데? 페어 플레이를 안 해보셨나? 어지러워. 그리고 이번엔 미스터 킴님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미스터 킴님은 이번 데이트에서 저의 매력이 굉장히 크게 발현이 됐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어떻게 이렇게 공기를 못 읽을까? 신기하네. 그럼 불쾌함이 크게 발현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뭐 동의를 해드리겠는데, 와, 매력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가 있나요? 지금 방금 데이트에서? 그래서 미스터 김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센스 있는 단어 선택이라든지 문장을 얘기를 해서 본인의 인텔리함, 스마트함을 어필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우시대요. 진짜 안타깝다. 그러니까 미스터 김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그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어. 너무 그 논리가 너무 이상하셔. 사람 대 사람을 대하는 논리가 조금 특이하시네. 그 좋아하는 여자한테 자기의 스마트함을 어필을 이 상황에서 왜 해야 되죠?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영수만큼 스마트해라는 걸 어필해서 너무 좋았다는데요. 나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그러니까 둘 다 뭔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를. 그니까요. 이게 나 보면서도 이제 이해가 안 돼. 둘이 뭔 소리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뭐 이상해 진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뭔 소린가 싶어요. 아 근데 국화 씨의 인터뷰는 나오지 않고 화면이 또 전환되네요. 나 국화 인터뷰가 너무 기대되는데. 국화 인터뷰 이번 화에 나와요? 기대되네. 장면은 전환되고요. 이번엔 팀 용담입니다. 28 영수, 쌈배형 이렇게 세 분이 데이트를 출발하네요. 근데 용담 씨는 아주 그냥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남자 두 명이나 와서 막 여왕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신나신 건 알겠는데 조금 선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너무 신나서 그걸 좀 주체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왜 드는지 모르겠네. 용담 씨가 자꾸 선을 모르고 뭐 이렇게 경거망동을 하죠. 지금 비만 안 왔으면 뭔가 내가 그 공주님 에스코트 받는 그림이 더 나왔을 텐데 뭐 이딴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나의 불안함은 항상 적중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약간 경거망동의 냄새가 났죠. 처음부터. 아이고, 그리고 용담 씨는 뭐 여봐라 비가 들이친다 라면서 우산 똑바로 씌워라라고 막 얘기를 하네요. 아이고, 근데 용담 씨가 또 뭐 쥐뿔 알지도 못하면서 막걸리는 섞어야 제맛 이라면서 막 막걸리를 흔들었거든요. 그 막걸리가 터졌어요 결국에. 뭐 용담님이 뭐가 이렇게 뭐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 저는 그리고 저의 이 채널에서는 이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사계를 벗어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논란이 있었다면 혹시 그 외적인 논란도 다루는 다른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소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치면 저도 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 화장실에서 실수도 하고 했던 다 실수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니까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이 프로그램 내에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는. 근데 또 용담 씨는 짜증나게 막걸리 다 흘려놓고 그러면은 이제 술도 따랐으니 공주가 안주를 하나 먹어볼게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입에 왜 이렇게 쓴맛이 돌죠? 방금 달콤한 젤리를 하나 먹었는데 입이 쓰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쌈배 형이나 28기 영수 씨나 용담 씨가 마음속에 1등도 아니고 막 용담이 좋아서 막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보고 싶다 정도인데 너무 용담 씨가 막 여봐라 안주를 태령하라 나는 공주다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약간 우스워 보인달까. 아니 앞에 앉아 있는 남자 둘은 진심이 아닌데 뭔가 너무 이렇게 막 갑의 위치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조금 아, 좀 안쓰럽네 용담 씨가. 그리고 쌈배 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원래 마음속에는 세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이 빠져서 두 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용담 씨는 정말 짜증나게 설마 공주가 빠진 거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죠? 짜증나니까. 근데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제가 지금 라이브를 계속 하잖아요. 어떠세요? 질문이 너무 막연한가? 제가 원래는 기존에는 녹화를 한 걸 편집해서 올렸었는데 지금은 라이브를 하고 그걸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어떠세요? 어떤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장비도 되게 허접하거든요. 지금 그냥 제 노트북 놓고 방송을 하는 주체는 핸드폰이에요. 제 핸드폰에다가 이 마이크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뭐 라이브로 진행하는 게 사실 더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브 편집본을 올리는 거에도 뭐 거부감이 크게 없으시면은 아예 장비를 좀 사서 웹캠을 달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지금 모든 게 다 임시예요. 지금 사실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계속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떠신지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재밌어요. 리뷰도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다 괜찮은데요. 소통하는 게 더 재밌죠. 영상 퀄리티도 괜찮아요. 그래요? 제가 우려하던 것들을 딱
시원하게 다들 긁어주시는 댓글이 막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도들리님이 라이브를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들켰다.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라이브 하는 거. 저도 몰랐거든요. 저는 원래 처음에 엄마 배에서 나오면서부터 라이브를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에. 저도 이번에 한 3주 전에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뭐 한 30분 정도만 켜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오랜만에 제가 오래 쉬었으니까 인사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킨 건데 하고 나니까 한 4시간 했대. 끌 때 보니까 방송 시간이 4시간인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 지금도 충분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막간을 이용해서 좀 자랑 하나만 하자면 제가 이번에 안경집을 새로 샀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 그래서 좀 자랑 좀 할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열고 닫는 거고요. 하드 케이스입니다. 네이버에서 7,000원인가 8,000원 주고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 안경을 넣는 안경집이고 요런 소소한 예쁜 아이템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들이 되게 가격은 저렴해도 삶에 주는 그 기쁨, 행복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올해의 잘 산 물건 1등이야 아직까지. 저는 뭔가 하나를 사도 좀 예쁜 걸 사는 게 좋더라고요. 어디서 샀냐고요? 네이버에서 샀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안 알려드리면 너무 열받잖아요. 뭐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싶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당연히 뭐 광고는 아니고요. 이게 뭐였더라? 알려드릴게요. 어, 저랑은 전혀 일말에 관계도 없는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박싱 시스템이라는 네이버 쇼핑몰이고요. 여기서 품목 이름은 고급 가죽 안경 케이스 무지 세무 데일리 파우치 안경집 수납 안경 보관 미니백이라는 상품명이네요. 박싱 시스템이라는 데서 샀습니다. 라식 생각은 없냐고요?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거든요. 제가 원래 눈이 되게 좋았었어요.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지고 뛰어난 게 눈이었어요. 2.0, 2.0이었는데 이쪽은 지금 현재 한 1.5 정도 되고 얘가 지금 0.4로 훅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한 3년 사이에 이렇게 훅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경도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왜냐? 눈이 너무 좋았으니까 안경을 쓸 일이 없었죠. 근데 갑자기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 안경도 사실 제가 산 게 아니라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안경을 어디서 사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해가 아예 없어서 아주 급하게 이것도 가가지고 친구한테 받은 안경테에다가 안경점 가가지고 막 검사해가지고 그 난시 렌즈를 맞춘 거라서 뭐 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점점 더 뻑뻑해지긴 해요 눈이. 그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는 횟수도 좀 더 잦아지고 그래서 뭐 계속 불편해지면은 뭐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죠. 근데 좀 무섭긴 해요. 소소한 곳에서 기쁨을 찾는 도돌링님. 이런 게 행복이죠. 비싼 거 사든 싼 거 사든 사실 물건이 주는 즐거움은 굉장히 좀 전 제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건으로 얻는 즐거움에는 한계가 명확하고 길지도 않다. 안경이 잘 어울린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안경을 끼면 다들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안경 잘 어울린다고. 근데 실제 리얼 라이프에서는 제가 안경을 안 낀 게 훨씬 낫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안 어울린대요, 안경이. 근데 저도 이제 편집을 하면서 보면은 저도 안경을 낀 게 낫거든요, 더. 근데 제 지인들은 안경을 벗은 게 훨씬 낫대.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방에 가습기라도 넣으시죠. 놀랍게도 가습기는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의 습도는 64%입니다. 근데도 눈이 뻑뻑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좋고 이쪽은 또 나빠져가지고 시력 불균형이 발생하니까 이쪽이 계속 초점을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더 뻑뻑해지긴 해요. 악순환이죠. 시력이 확 떨어지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이것도 약간의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제가 진짜 젊음을 갈아가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 요식업에서 일할 때 진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구로 출장을 갔었어요. 대구로 출장을 가서 그 매장을 하나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인원이 조금 빵꾸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2주 동안을 거의 못 자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몸에 좀 병이 생겼어요. 그때 뭔가 그 면역 체계가 좀 무너졌나 봐. 그래서 그 이후로 뭔가 없었던 병도 생기고 알러지도 생기고
기초 체력도 훅 떨어지고 그때부터 눈이 좀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때 진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걸어 다니면서도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뭐 탱자탱자 노는 한량같이 보이시겠지만 뭐 나름 열심히 열정을 불태워서 일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요즘은 요식업은 안 하시나 봐요. 안 한 지 좀 됐어요. 한 4년?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식업 그만두고 장난감 관련된 일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좀 멈춰 있긴 한데 놀랍게도 저는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았죠. 근데 지금 그 본업이었던 장난감 사업이 좀 멈춰 있어서 또 요식업을 잠깐 좀 발을 담궈볼까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냥 아르바이트라도. 도대체 2주간 무슨 일이. 그러니까 못 잤어요. 못 자고 계속 일했어요. 먼지 많은 데서. 5월이 대목이라고 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5월이랑 12월 이렇게가 좀 대목이고요. 뭐 할로윈 뭐 이런 때도 조금 대목이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뭐 조만간 약간 그 좀 적적해가지고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처 카페에서 뭐 주말 알바라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말에 카페를 갔는데 저랑 비슷한 사람이 거기서 커피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어쨌든 다시 사계를 좀 볼까요? 오늘 재밌는데 사계. 대구 군 위에 사유원 너무 좋다고요? 검색을 또 아니 해볼 수 없지.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인터넷 앱을 켜서 대구 사유원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뭐야? 너무 이쁜데? 저 대구에서 그 두류공원인가? 거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와 이런 데가 있구나 대구에. 너무 이쁜데?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진짜? 와 진짜 멋있다. 이거는 무슨 뭐 컴퓨터 그래픽 같은데요. 근데 입장료가 69,000원이래요. 근데 69,000원도 아깝지 않다 이런 평이 많은데 진짜 멋있는데? 이게 뭐지? 카페인가? 아 수목원이라고. 근데 음, 제가 그 여행 다닐 때 그 완주에 있는 아원 고택이라는 데 갔었거든요. 여기도 입장료가 만 원인가? 있긴 한데 너무 좋았어요. 여기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들려보세요. 카페인데 100년 된 한옥을 개조해가지고 아주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아원 고택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고 저 그 뭐냐 머시기 사유원 제가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가면은 이렇게 멋진 곳이 있구나 대구에. 600마지기 너무 예쁘네요. 나중에 날 좋으면 나도 가봐야지. 600마지기 진짜 최고입니다. 근데 그게 날을 좀 잘 맞춰야 되는 게 어, 빛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별 보러 가는 곳인데 보름달만 떠도 별이 잘 안 보여요. 아예 막 진짜 눈썹 달에 가까운 그런 뭐라고 하지? 금음달이라고 하나요? 거의 안 보이는 달이 뜨고 하늘이 맑아야지만 별이 잘 보이는데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와 진짜 별이 쏟아질 것 같다라는 거를 저는 처음 봤어요 거기서. 너무 멋있더라. 와 예쁘네요. 낯설 촬영지인 줄 알았어요. 최종 선택 후 드론으로 찍을 만한 장소네요. 그러니까요. 사유원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이쁘네. 저 두류공원 퇴근 후 매일마다 걸어요. 진짜요? 좋더라고요 거기. 뭐 지금은 제가 일하지 않으니까 그 대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그 지하에 있는 그 요식업 매장 중에 두 개를 제가 오픈하고 왔습니다. 거기 매장 오픈하다가 제가 병을 얻었어요. 2주간 못 자가지고 아주 즐거운 추억이었죠. 근데 또 거기서 있으면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가지고 뭐 후회는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대구 이런 데 가가지고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신두리 해안사구 한 번쯤 가볼 만해요. 날씨 좋으면 지복행 24영식 옥순 코스프레도 가능하다고요. 무료예요. 사유원보다 덜 예쁘긴 하지만 검색 좀 해볼게요. 신두리 해안사고. 근데 좋긴 한데 굳이 24영식 옥순을 코스프레를 해야 되나? 오 이건 뭐야 여기는? 무슨 사막인데요? 24영식 옥순 코스프레라는 게 또 지복행이구나. 여기도 한국 같지가 않은데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사실은 혼자 가기는 좀 뭐하긴 해.
저도 빨리 이제 인생의 그 반쪽을 만나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여기 신기하긴 하다. 여기 해안사고. 어쨌든 잡담 이제 많이 했으니까 낮술 사계를 좀 보도록 하죠. 삼천포로 너무 빠졌다, 그쵸? 태안 바다 앞 캠핑하는 거 너무 좋은데 추천해요. 제가 또 그 바다 앞에서 차박을 했었거든요. 그 어떤 바다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해였던 것 같아. 서해의 그 변산반도다. 변산반도 한 바다에서 제가 차박을 했거든요. 와, 진짜 여러분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차박을 하는데 이제 물이 햇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닷가에서 차박을 하는데 아침이 되고 해가 뜨니까 햇빛이 바닷물에 반사가 돼가지고 복사열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열기가 계속 쌓이는데 제가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서 깼어요. 너무 차 안에가 뜨거워지는 거야. 그때가 한 9월인가 10월인가 그랬는데도 그 태양 복사열 때문에 어쩌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깨가지고 바로 차문 열어서 겨우 살았다. 브이로그 정보하시겠다고. 근데 조만간 진짜 한번 가긴 해야 돼요. 그 대구 친구들의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누구랑요? 차박을 누구랑 했냐고요? 차박을 뭐 누구랑 해요? 차박을 혼자 하지. 그리고 지금 약간 코리아님한테 제가 실망한 게 뭐냐면 제 채널의 영상을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저의 이제 나는 솔로 리뷰 이전에 그 옛날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들을 보셨다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영상으로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전국 여행을 했었어요. 전국 여행하면서 뭐 여기저기 전국을 다 떠돌아 다녔죠. 차박하면서. 차박하면 잘 때 안 무섭냐고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차 문 다 잠그고 자는데. 아, 차가 좁다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제가 그때 탔던 차가 준중형 해치백이었거든요. 준중 해치백인데 그냥 뒷자리 폴딩하고 조수석 앞으로 조금 밀면은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176 정도 되는데 그냥 충분히 누워서 잘만 했어요. 좁은 느낌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뭐 중형 이상이나 뭐 SUV로 가면은 뭐 널널하죠. 차에서 자는 것도. 아, 보겠습니다. 실망시켜 드려서 그러니까요. 그 근데 지금 저한테 다시 그 제가 전국 여행한 영상 보라고 하면 저도 민망해서 못 보긴 하거든요. 근데 어 뭐랄까 도돌리의 좀 진수를 맛보고 싶다. 예를 들어 맛에도 이제 매니아들이 즐기는 맛이 약간 예를 들면 홍어라든지 취두부라든지 약간 그런 거를 먹으면서 이제 진정한 깊은 맛의 단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돌리 채널이 마음에 드는데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취두부 느낌이 있나 홍어 같은 느낌까지 이제 포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옛날 영상도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아, 둘이 자기에는 차가 좁다. 근데 SUV 정도면은 둘이서 잘 수 있지 않아요? 뭐 둘이서 차박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중형 SUV 정도만 돼도 잘 수 있지 않나? 저는 솔직히 준중형 해치백에서 자도 되게 널널했거든요. 혼자 자기에는 차 안에다가 막 그 브루스타 같은 거 실어놓고 막 차 안에서 미역국 끓여 먹고 막 그랬어요. 그때 생각하면 참 궁상 맞기도 하고 재밌었죠. 그때가 조금 사실은 제가 심적으로 되게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난 거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서 정리 좀 하려고. 뭐 어쨌든 더 늦어지기 전에 원래 저 오늘 딱 1시간만 방송하려고 했거든요. 나솔사기 지금 반도 못 봤어. 비상이야. 아, 영상 다 보셨다고요? 아우. 도돌리 매니아로 인정합니다. 메롱이 체제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네. 자, 사계 보죠. 이제 용담 씨 팀이 1대1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28기 영수인데요. 용담 씨가 28기 영수 씨의 원래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28기 본방 얘기가 나왔는데 영수 씨가 화들짝 놀라면서 나 나오는 방송을 보지 말래요. 절대. 그렇죠. 봐서 좋을 건 없죠. 영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여기서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챙겨봐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28기 영수 씨도 참 어떻게 보면 밉상이었다가 28기 말미에 성불에 성공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해도 그냥 귀엽게 보여요. 호감입니다. 그리고 28 영수는 또 본인의 전매 특허 유행어죠. 오늘 얘기 나누면서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용담 씨의 정신을 이제 휘감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이 또 이제 새치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수 씨는 스근스근하게 용담 씨를 휘감고요. 용담 씨도 뭐 나빠 보이진 않네요. 어,
근데 용담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 28 영수한테 내가 어필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 28 영수가 실패를 당하네. 용담 씨는 오늘 집중할 사람은 쌈배 형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네요. 화면은 전환되고요. 이번에는 용담 씨와 쌈배 형의 1대1 대화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계속 쌈배 형 하는 게 조금 실례인가? 쌈배 형 근데 금연하셨대요. 금연에 성공하셨으면은 다른 별명으로 불러드리고 금연에 실패하셨으면은 계속 쌈배 형으로 가는 건데 제가 이 나는 솔로 사이드 스토리를 아예 관심을 끄고 살기 때문에 혹시 26기 경수 씨의 그 금연 여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기 경수 씨는 조심스럽게 용담님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용담 씨는 그냥 가감 없이 26 경수에게는 직진이다. 한 사람밖에 없다.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근데 사계 초반에 전자담배 핀다고 했어요. 그럼 쌈배형이네. 여전히 쌈배네. 근데 쌈배형은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금시초문인데 라고 얘기하니까 용담 씨는 되게 답답하다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용담 씨는 아니 좀 서운한데요? 저 이 얘기만 2번 이상 말했어요. 쌈배님한테 라고 얘기를 해요. 실패했대요? 그러면? 한 번씩 하신다고? 그럼 그렇지. 쌈배형은 얘기합니다. 이제 그냥 쌈배형이지 뭐. 그래서 쌈배형은 뭐 표현해줘서 고맙다라고 또 인사를 하네요. 근데 쌈배형이 뭐 용담 씨도 마음이 있긴 하지만 저번 화를 제가 어렴풋이 기억해 보면은 국화한테 좀 많이 넘어간 거 아니야? 그리고 뭔가 데이트를 오늘 하는데도 약간 좀 대면대면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저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용담 씨는 국화 씨 얘기를 꺼냅니다. 2대1 데이트할 때 쌈배 형이 국화님만을 바라보고 국화를 챙기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 느낌이 왜 들었을까요? 왜 국화님만을 바라보고 국화님만을 챙기는 느낌이 왜 들었을까요? 왜일까요? 실제로 국화님만을 바라보고 국화님만을 챙겼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국화님이 더 좋기 때문이죠. 너무 슬프죠. 근데 이게 쌈배 형은 뭐 아니라고 얘기는 할지언정 표정만 봐도 이게 동태눈이 됐어. 사실 용담을 쳐다보는 눈에서 그 멜로끼가 사라진 지가 좀 됐어요. 네, 쌈배 형은 그냥 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좀 얼버무리네요. 근데 용담 씨가 좀 이렇게 짜증나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약간 그 사랑의 투정이라고 할까? 귀여운 투정을 부리는 거를 이제 자기 머릿속에 두고 막 투정을 부리는데 보는 사람은 좀 다르게 보이긴 하거든요. 막 그래서 너무 서운했어. 막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내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보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용담 씨는 뭐 삐졌어. 나 다른 남자들도 다 알아볼 거야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오늘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쌈배 형은 솔직히 얘기합니다. 국화님이 내 마음에 있고 용담 씨도 있대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국화 쪽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있기는 했었대요. 솔직한데? 근데 용담 씨의 그 목격담은 계속됩니다. 데이트할 때 쌈배 형을 보니까 계속해서 시선이 국화한테 가 있었대요. 사랑하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죠. 용담 씨는 왜 안 쳐다봤을까요? 안 사랑하니까 안 봤겠지. 심플하잖아, 그쵸? 근데 쌈배 형은 아닌데 계속 왔다 갔다 쳐다봤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본심은 또 숨길 수가 없거든. 쌈배 형은 그렇다고 생각할지언정 국화 씨만 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트 장면을 보기에도 완전 달랐어. 국화 대할 때랑 용담 대할 때랑. 그리고 쌈배형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뭐 대화를 통해서 용담님의 진짜 진심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야 느꼈어? 이제야 느꼈다는 건 뭘까? 지금까지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죠. 용담 씨는 제가 봤을 때 표현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용담의 마음을 느꼈다는 건 관심이 크게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정신이 딴 데가 있었다. 자, 장면은 또 한 번 전환되고요.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미스터 킴, 선마태야, 국화 데이트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세 분은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요. 1대1 대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순서가 선마태야 님이어가지고 선마태야 님이
둘이서 우산 하나만 쓰면 되니까 하나만 줘라고 했는데 미스터 킴님이 정말 짜증나게 끝까지 그 우산 하나로 둘이 쓰는 걸 방해하고 싶은가 봐요. 우산 가져가라고 연병을 떠는데 아씨, 진짜 왜 이러냐? 지금 단어를 고르고 또 고르고 있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정말 짜증난다라고밖에 표현이 좀 안 되겠는데요. 저번 주부터 용담이 경수한테 같이 고기 먹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용담이랑 경수랑 잘 되는 줄 알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기류로 가다가 국화가 나타나면서 뭔가 이게 이거 원래 용담 쌈배였다가 국화가 나타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확 기운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갑자기 원래 용담이 마음에 있다가 갑자기 확 아웃되는 느낌? 제가 아직 안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근데 국화 씨가 이제 중재를 합니다. 뭐 둘이서 가는데 하나만 뭐 둘이서 가는데 우산 두 개 쓰고 가면 그것도 그림이 좀 이상하다라면서 그냥 우산 하나로 가네요. 그렇게 두 분은 선마태아님과 국화 씨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마태아님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떤지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화 씨는 오늘 안으로는 2명으로 추릴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선마태아님도 이제는 확실히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둘로 추려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마태아님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둘을 놓고 갈등을 한다면 끝끝내는 어떤 선택도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음. 그 이유가 어느 한 명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서 그렇다는데요. 이거 자의식 과잉 아니야? 선마태아님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할까? 여자분들한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나도 모르게 그냥 속에 있는 얘기가 나와버렸네. 어느 한 명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못 고를 수도 있다? 이게 웬 개똥 같은 얘기죠?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네. 너무 자의식 과잉인데? 제가 지금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선마태아님은 뭐 마음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심사숙고 하겠다고. 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국화 씨가 그럼 마음에 있는 둘이 누구냐라고 캐묻고 그러니까 선마태아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고려하는 둘 중에 국화님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왜 왔어요? 국화가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 누구죠 그러면? 선마태아님 마음에 누가 있지? 국화가 아니었나? 나 기억이 안 나네. 선한 컨셉에 먹힌 듯. 그니까요. 좀 뭔가 컨셉에 먹혔다라는 거 말고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제가 이게 뭔가 싶어. 이게 뭐 내가 뭘 보고 있는 건가 싶은데요. 제가 지금 손마태한님이 여자들을 마음에 놓고 저울질하는 세계관. 야 이거 참 싫은데. 저걸 농담으로 하다니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화님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진짜 짜증나네. 개그래요. 선마태아님이 이런 개그에 안 웃으면 어떡해요. 개그인데 이러거든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정답은 마음속으로 참을인을 3번 그리고 있습니다. 짜증이 나네 진짜. 부장님, 선마 부장님, 진짜. 이거 보고 있기도 힘드네 이거. 골이 아프다 골이. 계속 보죠 뭐. 이런 거 뭐 장난이라고 치냐 이런 걸. 선마태아님은 얘기합니다. 국화랑 장미래요. 그쵸? 근데 뭔가 방금 전에 이 드립으로 저 선마태아님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정이 확 떨어졌어. 진짜. 방금 이렇게 선마태아님이 실실 웃으면서 국화님이랑 장미님이요 하는데 꼴배기가 싫어. 짜증나네 진짜. 뭐 이런 드립을 쳐. 그리고 선마태아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계속 늘어나요. 뭐 장미랑 국화가 둘 다 너무 매력적이라서 내가 되게 힘든 고민을 하게 될 예정이래요.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하는 거야? 진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도움이 돼? 저는 이건 오히려 안 하면 더 좋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국화 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랑 장미를 두고 고민을 한다고? 나는 인기가 많고 장미는 인기가 없잖아. 그러면은 국화는 불쾌해하겠죠. 국화 같은 성격의 캐릭터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떤 캐릭터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마태아님은 연애만 하셔라. 결혼이랑은 안 맞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이 컸다 싶다고요. 아니 근데 내일 모레 50인데 근데 많이 큰 게 맞긴 해. 그리고 조금 더 커야죠, 사실. 그리고 선마태아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제가 치는 개그가 고급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건 또 잘 안 해. 그리고 센스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사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선마태아님 같은 분이 굳이 준비해서 개그를 치면 분위기만 싸해지잖아요. 좀 전처럼. 엥? 이건 또 무슨 소리죠? 근데 나는 그렇게 센스 없는 개그를 치는 사람인데 국화가 그걸 되게 좋아한다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마태아님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이랑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국화가 자기 개그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네. 이것도 참 신한데? 너무 신선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자, 장면은 전환되고요. 이번엔 또 미스터 킴과 국화의 1대1 대화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어, 짜증이 나는데요. 장면을 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짜증이 나네. 짜증이 약간 가불되는 느낌? 나 미치겠네 진짜. 미스터 킴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뭐 이상한 귀신 신하라고 먹는 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하거든요. 미스터 킴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2대1 데이트를 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점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국화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선마태아 형보다 확실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점수가 이 형보다 훨씬 높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대요. 뭘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 내가 뭘 잘못 봤나? 이 편집 순서가 이상하게 돼 있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좀 전혀 맥락을 못 잡겠는데요. 야, 어디 이런 얘기가 나와? 야, 근데 이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세상 살기 되게 편하겠다, 그쵸? 웃어주면 잘 통한다고 긍정회로 돌리는 사람은 많다. 근데 그렇기는 한데, 저는 경험을 많이 하면 그거에서 빨리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내에게 웃어주지만, 저 사람이 예의상 웃어주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한테 내가 진짜 먹히네? 이거를 좀 분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많이 하면. 근데 내일 모레 반백살인데 그거를 구분을 못하면은 조금 쉽지는 않다고 봐요. 자기가 하는 말에 국가가 잘 웃어줬기 때문에 진짜 웃음이었나 하면 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근데 국화가 너무 웃어주긴 함. 근데 맞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미스터 킴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내가 선마태아 형보다 훨씬 낫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국화 씨는 그냥 웃어요. 하하하하 라면서 웃어. 근데 이거 좀 이것도 사담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런 여자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뭔 얘기만 하면 그냥 웃어. 저도 배웠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냥 뭐 얘기만 하면 웃고 막 자지러져. 그래서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입만 뻥끗하면 막 자지러지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여자분이랑 이제 이별할 때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맞춰준 거라는 거야. 이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난 내가 제일 웃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국화 씨 같이 이렇게 매사 실없이 웃어주는 사람,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싫어한다. PTSD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뭔가 경험이 있는 남자들은 이런 걸 또 이제 간파할 수 있거든요. 이 여자가 그냥 진심은 그게 아닌데 실없이 웃네? 이게 간파가 안 된다는 거는 뭐 경험의 부재라고밖에 또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국화 씨도 좀 이거는 조금 마음 아프고 좀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돌싱이시잖아요. 돌싱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실패를 한번 하신 거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뭐 귀책 사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국화 씨한테도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결혼도 한번 하셨고 이혼까지 한번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웃어주면 안 되는 상황, 웃어주면 상대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웃어준다는 게 저는 국화 씨가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모른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키우는 웃음이죠. 이런 것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우비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여자도 경험이 쌓이면
무턱대고 막 웃어주면 안 된다는 걸 안다. 그쵸? 내가 무턱대고 웃어준다는 게 어떤 파급 효과가 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그렇게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여기서 또 통용이 되는 거죠. 더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이제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이쯤 하고 좀 넘어가죠. 아, 근데 우비님 저 얘기가 참 맞는 얘기예요. 여자들도 경험이 쌓이면 막 웃어주면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쌈배 형이 나와서 대화하고 있는 국화 미스터 킴 쪽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미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화 씨를 두고 쌈배 형도 약간 이해관계자잖아요. 이거 뭐 궁금하겠죠? 둘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계속 지금 미스터 킴님이랑 국화 씨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입에 담기가 불쾌해. 이 남자의 그 드립을 내가 옮기기가 너무 좀 불쾌하다 진짜. 그래도 옮겨야죠. 그것이 저의 일이니까. 미스터 킴은 얘기합니다. 뭐 나는 지금 핸드폰을 판매하는 그 사원의 마인드래요. 뭐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뭐 다른 남자들의 매력도 다 알아보고 오세요. 뭐 이런 마인드고 뭐 그렇다고 해도 불안하거나 조급해지지는 않는데요. 거짓말이죠. 엄청 조급해했죠. 엄청 불안해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죠. 불안해가지고 거짓말이죠.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지. 아이고 그리고 뭐 또 계속해서 선마태아님을 디스해요. 두 분이 이제 대화를 끝마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선마태아님이 코골이가 엄청 심하다. 거의 뭐 청각에 손상을 줄 만큼 코골이가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맞기는 해. 우리가 지복행에서 봤잖아요. 건물이 울릴 정도잖아. 코골이가 진짜 심해서. 뭐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 순간 선마태아님이랑 마주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선마태아님은 국화 씨를 채가고요. 미스터 킴 혼자 뭐 숙소로 돌아가면서 혼자 뭐 잘했어, 잘했어, 나 진짜 잘했어 라면서 뭐 독백을 합니다. 아니죠. 못했어, 못했어, 진짜 못했어. 이보다 못할 수가 없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화 씨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선마태아님에 대한 마음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갔대요. 좋았대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커졌대요. 아하하 나왔죠? 국가는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미스터 킴님에 대한 마음은 호감에서 부담으로 바뀌었대요. 이제는 나왔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굳이 표현하자면 권선징악이랄까? 왜 저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그렇다고 미스터 킴님이 악은 아닌데 자꾸만 그 단어가 떠오르네요. 저는. 이거 근데 아까 그 선마태아님이 대화한 게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자의식 과잉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국화 씨는 그 얘기를 듣고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화 씨는 얘기해요. 내가 왜 미스터 킴에 대한 마음이 호감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했을까라고 스스로 자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못 따라가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명이죠. 무조건 변명이죠, 이거는. 국화 씨도 진짜 진심으로 미스터 킴에 대한 호감이 있었다면 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겠죠.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화 씨는 그대로 그 뒤에 실토를 합니다. 미스터 킴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없구나, 안 커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국화 씨는 굳이 근데 강조를 하자면 호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두세요라고 강조를 하는 걸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호감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럼 좀 티를 냈어야지. 그쵸? 싫으면 티를 내야 되잖아. 남의 시간 아깝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쵸? 계속 웃어주고. 미스터 킴은 지금 완전히 마탱이 갔잖아요, 지금. 환술에 걸렸잖아. 저 여자 내 거다, 다 넘어왔다라는 착각에 빠졌잖아. 그럼 안 되지. 그것도 뭐 20대 초반 여자애도 아니고 이미 결혼까지 한번 하셨던 분이 너무 책임감이 없다, 그쵸? 장면이 전환되고요. 이번엔 백합 상철의 데이트가 나오는데 조금 스킵을 할게요. 이 둘은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백합 씨 진짜 인상 너무 좋은데 술만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재미는 없는데 이 둘은 뭐 애정 전선을 확실히 확인하긴 하네요. 22기 상철 씨가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백합 씨로부터 내가 느낀 그 느낌이 맞죠? 내가 직진해도 되죠? 라고 물어보고요. 백합 씨는 수줍게 뭐 저도 뭐 고민은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귀엽네. 두 분은 그냥 뭐 커플이 되겠는데요. 근데 상철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다 좋은데 뭐 부모님이 걱정이 된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부모님이 뭐가 있어요? 백합이 답답하더라고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언어 재활사인데. 그러니까요. 언어 쪽으로 일하면서. 근데 제가 근데 풀 스토리를 몰라가지고 이 장면만 봤을 때는 뭐 백합 씨도 충분히 자기 의사를 어필한 것 같긴 한데 돌려 돌려 얘기하긴 하거든요. 아, 부모님이 뭔가 했더니 이제 상철 씨가 돌싱이기 때문에 그쵸. 백합 씨는 돌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 상철이 돌싱인 게 백합 부모님이 괜찮은지 걱정하는 거예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시시 웃지만 말고 빨리빨리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 뭐 아시잖아요. 그 연애 초기에 그 풋풋한 그 뭐랄까 서로가 이게 서로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거. 뭐 예쁘게 봐주자고요. 그래도 저는 조금 답답하긴 해도 미스터 킴, 선마태야, 국화 이런 것 보다가 이 둘 보니까 되게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그들보다 낫잖아, 확실히. 아이고,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낯설 사계 골싱 특집 공식 뒷방 늙은이들이죠. 튤립 장미 씨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두 분은 뭐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요. 장미 씨는 역시나 내 마음속 1위는 선마태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 먹으면 인내심이 떨어져서 답답하다. 근데 저도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거의 뭐 언어의 마술사였거든요. 막 돌려 돌려 화려하게 기술 써가면서 조금 미사여구 섞어가면서 화려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저도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뭔가 연애를 할 때 밀당도 좀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신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너 좋아, 너 나 좋아, 그럼 우리 만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 나이를 먹을수록. 그쵸? 꾸미지 않게 되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장미 씨는 내 마음은 그렇지만 선마태아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근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선마태아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한대요. 잘 안 느껴진대요. 장미님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친구들의 예시를 들어요. 구남친들은 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얘 나 엄청 좋아하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장미님의 지금까지의 연애가 이렇게 막 대단히 성숙한 연애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첫 만남부터 뭔가 이렇게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에 그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연애를 좀 하셨던 것 같아. 보통은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경험이 쌓이면 이제 탐색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뭔가 이렇게 처음에 막 올인을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두 분은 계속해서 막 우울한 얘기를 해요. 나는 뭐 지금 아기를 낳아도 아기가 대학 갈 때쯤 되면 환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우울하고 우중충하네요, 얘기들이. 그래서 장미 씨는 자다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벌떡벌떡 일어나신대요. 와, 나 이번 생 망했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저랑 비슷하네요. 근데 보통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아,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을 언제 하나? 아기 낳으면은 아기 대학 갈 때쯤 되면 나 막 환갑 되는데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저도.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심사숙고를 해야 돼. 내가 늦은 것 같다고 내 주변에 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휩쓸리듯 결혼하면 꼭 갔다 오더라.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뭐 혼기가 찼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지 나이가 찼고 주변에서 다 간다고 따라서 하면은 결과가 좋은 걸 많이는 못 보게 되죠 사실. 자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공용 거실에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선마태야 28 영수, 쌈배형, 22 상철 이렇게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데요. 선마태아님은 이야기합니다. 22기 때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적대요. 왜일까요? 누군가가 없기 때문인가? 아, 제 예상이 맞았죠? 선마태아님은 바로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상대한테 얘기하면 상대방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대요. 이 이야기인즉슨 내가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해도 상대방이 솔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뭐 누구 얘기하는지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죠. 선마태님은 완전히 진짜 22기 영숙 씨한테 엄청 대였나 봐요. 진짜 심적으로. 근데 그게 맞기는 하지. 선마태님은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국화 장미 씨가 나한테 억지로 맞춰주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2기 때도 영숙 씨가 다 좋은 척 맞춰주는 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수 입장에서 선마태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긴 하죠. 그리고 쌈배 형이 나는 국화랑 데이트를 못했는데 좀 궁금하다. 국화의 마음이 어떤지 얘기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선마태아님이 많이 성장을 하셨는데 선마태아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국화한테 가서 직접 들으래요. 아 정답이죠. 정답이죠. 말 옮기면 안 되지. 요거는 선마태아님 제가 플러스 5점 드리겠습니다. 많이 발전하셨어 진짜. 그리고 갑자기 장면은 야외로 이동하고요. 미스터 킴님은 계속 혼자 서성이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난 잘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 도돌리님은 맞춰주는 것과 진심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영수는 장미가 자신한테 맞춰준다고 생각했는데 국화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도돌리님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뭐랄까?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 이런 거를 잘 캐치하려면 첫 번째 타고난 눈치가 있거나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나한테 억지로 맞춰줬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아보면 그 감이 생긴다고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화님처럼 시종일관 웃어주고 저한테 맞춰주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구여친이죠 어떻게 보면. 그 후로 이제 좀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리뷰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필요한 타이밍, 필요한 나이 때 그 필요한 만큼의 경험을 하는 게 저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진리는 없다지만 인생에 있어서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기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인간이 살면서 노는 것들이 있잖아요. 노는 것에는 총량이 있어서 언젠가는 죽기 전까지는 그 놀기 총량을 다 채워야 된다라는 그 저만의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놀던 애들이 철이 빨리 들어. 왜냐면 그 놀기 총량을 다 채웠거든. 그러니까 많이 놀아봤는데 재미가 없어. 이제 정신 차리고 인생의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일해서 돈 잘 벌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고 놀기를 철저히 배제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막 엄청 사회적으로 성공해가지고 그 놀기에 대한 욕구를 다루지 못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만 봐도 뭐 그 막 고급 그런 유흥주점에 가면은 그 학창 시절에 공부만 했던 사짜 직업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논다 막 이런 썰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뭐 썰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게 실제로 있다고 봐요. 그 놀기 총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나이 먹고 제대로 못 노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저는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연애 경험치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일정 횟수, 일정 기간 이상은 치고 박는 연애를 좀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경험을 해서 적절한 경험치를 얻어야지 좋은 사람을 보는 눈, 진짜를 보는 눈, 가짜를 가려내는 눈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균등한 기회를 받고 경험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정보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나한테 맞춰주네? 저 사람은 진심이네? 이걸 뭐 100% 가릴 수는 없죠. 저도. 뭐 나는 딱 보면 알아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거짓말이고 그래도 뭐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막 대단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특별한 직종에서 일을 했고 사람을 정말 수도 없이 만나고 수도 없는 사람을
같이 일을 하고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좀 쌓였달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제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오늘 왜 지각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가 막 둘러댈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되게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짱구를 굴려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저 뭐 오다가 막 지하철이 어떻고 뭐 택시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작정하고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눈치를 못 챌까요? 당연히 눈치를 채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눈치를 챌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보다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는 거짓말을 대번에 눈치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성인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봐요. 경험이 훨씬 많으면 보이는 게 더 많죠. 미스터 킴님은 계속해서 막 주문을 외우듯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사람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후회가 많고 미련이 많이 남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런 미스터 킴님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화하고 있던 쌈배 형은 국화님이랑 대화하러 가야겠다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 밖을 나서는 쌈배 형과 미스터 킴님이 조우하게 되네요. 그리고 쌈배 형은 솔직하게 털어놔요. 나 지금 국화님이랑 얘기를 좀 하러 가고 있다. 근데 굳이 또 그 쌈배 형은 불필요한 질문을 또 해요. 아까 다대일 데이트했던 후기가 궁금하다고 또 물어보네요. 이 형님도 참 정신 못 차렸어, 그쵸? 근데 미스터 킴님은 저는 완전 만족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전까지 되게 불안해 보였는데, 그쵸? 아, 근데 때마침 국화 씨가 공용 거실로 가고 있었던 건지 밖으로 나와서 두 남자분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킴을 앞에 두고 쌈배 형과 국화 씨는 빈 방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엥? 이건 뭐죠, 근데? 갑자기 미스터 킴이 쌈배 형한테 우산을 건네주면서 우산 하나로 둘이 같이 쓰고 가요라고 귓속말을 합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쌈배 형은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거 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죠? 이 남자의 속을 모르겠네. 그렇게 쌈배 형과 국화님은 빈 방을 찾아 떠나고요. 뒤에서 미스터 킴님은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두 분을 뚫어져라 쳐다보네요. 그리고 갑자기 여자 숙소가 나오고요. 튤립 용담 씨가 밀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용담 씨가 더 촉이 좋네. 내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나는 내일 고독 정식을 먹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담 씨는 답답한 마음이 드신데요. 지금까지 나는 쌈배 형한테 올인을 했는데 이제 와서 쌈배 형이 나를 멀리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마음 표현하고 그런 거를 못 하겠대요. 근데 뭐 쉽진 않지 당연히 이제 와서. 그리고 하필이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남자가 22기 상철이었대요. 근데 이제 뭐 22기 상철 버스는 이미 백합이랑 같이 떠났죠. 아이고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면서 쌈배 형과 또 국화 씨가 나오는데요. 둘이 그냥 좋아 죽어요. 쌈배 형이 티가 엄청나네. 용담이랑 있을 때랑 국화랑 있을 때랑 텐션 차이가 엄청나요. 국화랑 있으면 아주 그냥 좋아 죽어. 둘이 은근히 막 스킨십 같은 것도 하고 그냥 보인다 그쵸? 초등학교 1학년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선생님한테. 용담이도 좋다고 거짓말이죠. 그리고 막 쌈배 형은 정말 짜증나게 막 혀 짧은 소리도 해요. 막 괜찮아 괜찮아 우리 국화 괜찮아 뭐 이딴 얘기도 하는데 넘어가죠. 국화 씨가 이제 어깨 너머로 본 쌈배 형의 애정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용담 씨가 쌈배 형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 쌈배 형도 그거 아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쌈배 형은 뭐 그쵸 모를 순 없죠 라고 솔직히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쌈배 형은 뭐 깊은 고민에 빠졌대요. 나랑 더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스스로 생각에 빠졌다고 하는데 뭐 누가 봐도 텐션이 너무 달라. 용담이랑 있을 때랑 국화랑 있을 때랑. 그래서 국화 씨는 역시나 연애 고수 여우답게 또 쌈배 형을 구워 삼습니다. 쌈배 형이랑 나랑 티키타카가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당황스러운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와 둘이 막 스킨십하고 난리 났는데요. 막 손잡고 미친 거 아니야? 씨, 왜 저래? 국화 씨가 막 막
혼란스러워서 머리에서 스팀이 나요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쌈배 형이 아주 막 그 손을 부여잡고 막 입김을 불어주고 난리가 났거든요. 저 검은 속내. 참 이게 여기까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말들이 막 떠오르는데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스킨십은 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좋은 얘기 안 나오네. 막 손을 잡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국화 씨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뭐 쌈배 형에 대한 마음이 자꾸만 커진대요. 아,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는데요. 한 남자가 우두커니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미스터 킴이죠. 근데 좀 무섭다. 이게 지금 계속 국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성이 이 여유가 이렇게 없어. 제가 이제 남자분들한테 연애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연애할 수 있다. 그 팁은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여유입니다. 남자는 여유가 있을 때 멋있어 보이고 여유가 없을 때 되게 후져 보여요. 근데 미스터 킴님은 지금 어떻게든 국화의 마음을 얻고 싶어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한테는 자신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국화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걱정되고 하니까 지금 우두커니 서갖고 계속 국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기가 정말 힘들죠. 너무 후져 보이죠.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얻고 싶을수록 그 여자가 좋으면 좋을수록 여유 있는 척이라도 해야 돼. 부담을 저렇게 대놓고 주니 도망가고 싶어지지.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화 씨한테 도망가라고 고사를 지내는 급이야. 이 정도면. 좋았던 사람도 이러면 싫어지지. 아이고, 그리고 미스터 킨님은 계속 혼잣말을 해요. 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우산 그냥 두 개 줄 걸. 괜히 하나만 줬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산을 두 개 주든 한 개 주든 국화 버스는 당신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없어 사람이? 제 얘기를 들었나요? 미스터 킴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괜히 여유를 부렸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스터 킴님에게서 여유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시종일관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이야 진짜. 너무 뜨거우면 발이 빼고 싶어진다고. 그렇죠. 과유불급. 딱 맞는 표현이죠 지금 상황에. 너무 부담스러운데? 계속 숙소 앞에 서성거리고 있어요. 국화 기다리면서. 그러더니 이 국화 씨가 숙소 가까이 다가오니까 저 멀리서 국화 말소리 들린다. 뭐 이딴 얘기를 또 하거든요. 아우 씨. 진짜 좋은 얘기 안 나와 진짜. 나쁜 얘기 나와. 그리고 멀리서부터 국화 씨네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미스터 킴은 팔짱을 끼고 뚫어져라 계속 국화 쌈배 형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미스터 킴의 속도 모른 채 쌈배 형과 국화 씨는 계속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근데 거의 이제 쌈배 형이 고백을 하는데요. 제일 마음이 가고 잘 통하는 분이 국화 씨라는 걸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고백이지 뭐 이거는. 그리고 국화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와, 내가 쌈배 형한테 느꼈던 감정을 쌈배 형이 나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줬대요. 와, 그러면 이거 뭐 게임 끝났지. 이쪽도 커플인데 그냥 이 정도면. 아, 그 순간 음악이 흘러나오고 예고편이 나오는데 예고편 빠르게 보도록 하죠. 국화 씨가 계속 안 오니까 미스터 킴이 찾아 나섰대요. 국화를. 이건 좀 최악인데. 근데 쌈배 형과 국화 씨의 대화는 끝이 나질 않고요. 계속해서 더 깊숙한 곳을 찾아 들어가서 두 분이 대화를 계속 나누거든요. 그걸 먼 발치에서 미스터 킴이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어요. 마치 23기 광수 씨 같네요. 그래서 결국 술도 못 먹는 미스터 킴은 술을 몇 잔째 막 계속 들이키고 있어요. 이거 다음 주에 명장면 많이 나오겠는데? 안 그래도 조급한 양반이 여유도 없는데 술도 못 먹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술을 먹는다. 야, 이거는 명장면 예약 아니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선마태한 님이 지금 술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형이랑 같이 숙소로 갈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개 부담스럽게 미스터 킴 님이 아니 국화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개 부담스럽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국화 씨는 표정이 구겨지고요. 질색이라는 자막이 표기가 됩니다. 좋다가도 싫어 이러면 진짜.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화 씨는 26기 경수 쌈배 형의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는 막
쌈배 형이 설거지하면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도 먹여줍니다. 이러면 끝났지 진짜. 그리고 미스터 킴님은 또 약간 술고장을 부리면서 낯설 사계의 골싱 특집 7화가 끝이 났습니다. 재밌네. 재밌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나는 솔로가 30기가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인물 등장해서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그 재미를 또 사계가 채워주네. 재밌네. 여러분도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추구하는 바죠. 이제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다가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이 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주무시러 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광고 한 번씩 이제 내보내야지. 광고 한번 갈게요. 저도 이제 돈에 미친 상업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들 광고가 잘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이제 잠 깨지 않게 좀 조용조용 얘기 좀 할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최근에 저의 인생에 정말 많은 점들이 변화가 됐고 저 또한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해가지고 아주 설레입니다. 2026년은 시작부터 아주 설레이는 시작을 해가지고 느낌이 좋아요. 저의 이 좋은 느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기도를 하고 자겠습니다. 항상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